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두 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1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 특별하게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건지, 즉 해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 칠판을 보면 1개 미분 방정식 중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변수 분리형이다라고 부를 텐데 그 모양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1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만 얘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1개 미분 방정식 중에서 그 모양이 x의 함수 px라고 써놓은 것은 x만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상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y라는 값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x의 함수라는 것은 변수 x와 상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px 곱하기 dx 플러스 qy, 이제 qy라고 적었으니까 이것은 y만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x라는 값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y와 상수는 있을 수 있어요. y만의 함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y만의 함수 qy를 가지고 거기에 dy가 곱해져 있어요. 좌측을 다시 보시면 px dx 플러스 qy dy, 그 값을 정리해서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미분방정식, 이 미분방정식을 여기 왼쪽에는 x에 대한 값만 있지요. x의 함수와 x의 미분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y에 관한 값만 있습니다. y의 함수와 y의 미분이 곱해져 있지요. 그래서 x의 값은 x의 값만 분리되어 있고 y의 값은 y의 값만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x의 값과 y의 값, 이것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두 개의 변수 x와 y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변수 분리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를 텐데요. 이것의 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변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돼요. px dx 플러스 qy dy하고 0이 같은 값이니까 양쪽을 적분한 값도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을 적분하는 것은 여긴 x만의 함수니까 그대로 x를 변수로 적분이 되는 거고요. 여긴 y만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분하면 그대로 y를 변수로 적분이 됩니다. 해서 왼쪽을 적분한 것은 인티그럴 px dx 플러스 인티그럴 qy dy,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0이었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함수라는 뜻이죠. 적분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0을 적분한 것은 상수예요. 자, 그래서 임의상수 c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는 인티그럴 px dx 플러스 인티그럴 qy dy는 c,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변수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인데 처음부터 분리해서 문제를 주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하시고 분리가 되면 변수를 분리하고 그리고 바로 적분하면 해를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 분리형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해를 구해보고 그 다음 뒷부분에 가서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그 변수 불리형 미분 방정식으로 고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제를 볼까요? 예제 2.1을 보세요. dx분의 dy는 2y, 미분 방정식이죠. 최고계도 함수가 dx분의 dy, 즉 y 프라임, 1개 도함수만 가지고 있으니까 1개 미분 방정식이겠죠. 그렇다면 이 1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일반해는 임의상수를 포함하는 해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해는 특수해. 해는 해인데 그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 없는 해는 특이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특이해가 있는 경우에 특이해를 구해보는 것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떤 미분 방정식인지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dx를 곱해주면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dy는 2y dx 그렇죠? 우선 dy하고 dx는 분류가 됐어요. 근데 이쪽에 y가 있으니까 y는 y가 있는 쪽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변을 y로 나눠보면 되겠죠. 나누게 되면 y분의 1 dy는 2 d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예, 양변을 y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서 변형시킨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보니까 y분의 1 dy는 2 dx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넘겨서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y만의 함수 그리고 x만의 함수 예, 이렇게 x하고 y가 분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 x, y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변수 분리형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의 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바로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니까 적분해도 같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정리한 형태로 적분하시면 돼요. 넘겨서 빼주고 0이다라고 놨다면 왼쪽에 두 개의 적분이 있을 거고 오른쪽은 상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y만의 함수, x만의 함수를 같다라고 정리를 했다면 왼쪽에도 y의 적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x의 적분이 있고 적분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는 하고 표현된 거죠. 그럴 때는 그 계산한 값에는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적분 상수가 예, 양쪽에 다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우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쓸 필요는 없이 둘 다 상수니까 한쪽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을 적분하면 인티그럴 y분의 1 dy는 인티그럴 2 dx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적분해요. 이걸 적분하면 왼쪽은 y분의 1을 y로 적분했으니까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로그 절대값 y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C1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2라는 상수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적분한 값은 2x. 그렇죠? 적분상수가 필요해요. 왼쪽에 있는 적분상수하고 같은 이유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것으로 표기해야 되니까 C2. 그렇죠? 예. 첫 번째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적분할 때 적분상수가 항상 어떤 걸 적분을 하더라도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상수는 굳이 양쪽에 다른 상수로 놔둘 이유가 없죠. 넘겨서 C2-C1 하고 놓으면 상수 하나로 표현되는 거고 C1, C2가 임의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C2-C1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상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두 개의 상수로 표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넘겨서 C2-C1 하는 것을 C라고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수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분 한쪽에만, 하나는 그냥 놔두고 적분상수 쓰지 마시고 한쪽에만 적분상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생겼는데 넘겨서 하나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쪽에만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상수가 있는 모양이 나중에 정리되었을 때 그래도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y분의 1을 적분한 곳에다가 상수를 둘 건지 2를 적분한 곳에다가 상수를 둘 건지 하는 것은 이 적분이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로그 절대값 y라는 게 y분의 1을 적분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상수가 남아있는 게 편한 건지 ex에 남아있는 게 편한 건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로그로 표현됐다면 우리가 y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고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상수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이쪽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쪽을 선택해서 하나의 상수로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C1, C2로 썼다가 넘겨서 빼준 값을 또 다른 상수 이렇게 쓰는 것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쪽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절대값 y는 그대로 놔두고요. 오른쪽에 상수를 정리했어요. 적분상수를 해서 2x 플러스 a와 같다. 자, 우선 C라고 써도 되는데 이것이 Y가 뭐다라고 풀다 보면 계속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을 C라고 쓰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써야 되니까 C1, 또 C2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C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다른 문자를 썼어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진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상수를 우선 나오는 상수를 a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로그라는 게 정리돼야 y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ln이라고 써놓은 이 로그는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밑수가 2예요. 그렇죠? 우리 2라는 수를 압니다. 2.7, 18, 28,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2의 2x 플러스 a승이 절대값 y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를 치우고 우리가 지수함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된 결과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y의 절대값은 2의 2x 플러스 a승. 그렇죠. 자, 그런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 파워 2x 플러스 a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2의 2x승과 2의 a승을 곱한 형태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2의 a승이라는 또 다른 상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를 이제 b라고 고쳐 쓴 거예요. 2의 a승을 b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b라고 놨으니까 이제 여기에 2의 2x승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의 2x승하고 b가 곱해진 b 2의 2x승 이것이 y의 절대값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우리는 y가 뭐냐 이렇게 풀고 싶은 거예요. 절대값으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야 되니까 그렇다면 절대값을 치워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된 것도 절대값을 씌우면 이 값이 되겠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것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도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절대값을 치우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 2의 2x승이 되죠. 그런데 b가 상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을 곱해도 상수고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역시 상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이 플러스 마이너스 b 형태를 최종 상수 c라고 고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결과의 이 상수를 C로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다른 문자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이 상수를 C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C라고 쓴 것부터 시작했다면 바뀌어서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A 이렇게 와도 됩니다. 예, 그건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 자, 그럼 Y는 C 그리고 2의 EX승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미 상수가 포함된 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반 해는 여기 얻은 결과 y는 c 2의 2x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반 해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였다면 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미분 방정식을 주었을 때 일반해 말고도 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예, 특이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은 특이해를 갖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dx분의 dy가 2y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해 중에 하나, 특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해 중에 하나가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해석해 볼까요? y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y라는 함수의 2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서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 y는 0, 0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 0이에요. 즉 그래프를 그리면 y는 0, x축이죠. 예, 그렇게 x축을 그래프로 갖는 즉 직선입니다. 예, 그 직선을 그래프로 갖는 그런 함수예요. y는 0이라는 함수를 주면 2배 해도 0함수의 2배 0함수고 0함수는 상수함수니까 그 도함수도 0함수지요. 그렇다면 y는 0 하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해를 우리가 얻은 일반 해의 상수에 어떤 수를 넣어서 얻을 수 있다면 특수해가 되는 거니까 그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값을 대입해도 C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얻을 수 없다면 여기 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해는 특이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럼 특이해가 있을 때에는 일반 해에서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 해를 하나 쓰고 특이해를 하나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특이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해야 됩니다. y는 0이라는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의 특이해가 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여기 일반해가 있어요. 여기 임의상수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y는 0이 되겠냐라는 걸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C라는 상수가 곱해진 거니까 당연히 C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곱해지지요. 그렇다면 전체는 0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해의 임의상수 C에 0이라는 특정한 값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특이해가 아니고 특수해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특수해는 일반 해에서 얻을 수 있는 해니까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해를 구해라 했을 때 답도 이렇게 되겠고 그냥 해를 구해라 했을 때 답도 특이해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렇죠? 특이해가 있다면 일반 해를 구해라 했을 때 답하고 해를 구해라 했을 때 답이 달라지겠죠. 예, 근데 여기는 특이해는 없어요. 특이해는 없으니까 그냥 일반 해를 구하라 하는 문제나 해를 구하라 하는 문제나 답이 같아요. 그렇죠? 예, 해서 답은 y는 C2의 2x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2를 볼까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2xy제곱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우선 살펴봅니다. 예, 일반해를 구하는 거니까 특이해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를 구할 때도 있으니까, 모든 해를 구할 때도 있으니까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dx분의 dy, y의 도함수가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를 곱한 것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 미분 방정식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y는 0, 0함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0함수의 제곱은 0이지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를 곱해도 0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른쪽은 0함수가 될 거고 0함수의 도함수도 0함수니까 왼쪽도 0함수가 되겠죠. 서로 같아요. 그렇다면 y는 0은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가 특이해인지 특수해인지 일반해를 구한 다음에 판정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꼭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푸는 방법은 dx분의 dy는 마이너스 2x y제곱, 최고계도 함수가 dx분의 dy, y 프라임, 1계도 함수죠.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1계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dx를 양쪽에 곱해주고 그리고 양변을 y제곱으로 나눠주면 x하고 y가 분리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y제곱으로 나눠주면 이쪽엔 dy가 왼쪽에 있을 테니까 y제곱분의 1dy 하는 게 왼쪽에 있을 거고 dx를 양쪽에 곱하면 여기 오른쪽에 2x가 있을 거니까 2x dx라는 게 있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어느 쪽에 갖다 놓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적분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을 분리한 다음에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할 때 편한 쪽에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리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수 2는 x하고 같이 곱해져 있는 게 편하겠죠. 적분해서 x제곱으로 표현될 테니까 없다면 x를 적분해서 2분의 x제곱 이렇게 놔야 되니까 분모가 생겨요. 그러니까 2는 여기 오른쪽에 x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y분의 1이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적분해야 y분의 1하고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안 곱해지게 하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같이 놓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쪽에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분리됐죠? 왼쪽은 y만 가지고 오른쪽은 x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해는 간단합니다. 예, 바로 적분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y제곱분의 1을 y로 적분한 것하고 2x를 x로 적분한 것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예, 같은 값이니까 적분해도 같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적분 모양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적분하면 y분의 1이죠. 해서 왼쪽은 y분의 1이 될 거고 오른쪽은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는 어느 쪽에 두는 것이 편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다가 상수를 둔다면 우리가 y분의 1에 어떤 상수가 더해진 꼴이 될 텐데 그걸 y로 풀어보려고 할 거니까 조금 모양이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상수는 오른쪽에 두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다가 그냥 바로 상수를 썼어요. 예, 다음 단계를 거칠 이유가 없죠. y분의 1. 바로 y가 나오니까 뒤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C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C. 그렇죠? 그렇다면 Y는 뭐냐 표현할 거니까 Y분의 1이 X제곱 플러스 C라면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풀어낸 것이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미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해는 구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아까 얘기했었죠. y는 0이라는 해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해가 특이해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수 c의 값에 어떤 수를 넣으면 예, 주어진 함수가 y, 예, y는 0 이렇게 표현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y라는 값을 보니까 x제곱 그리고 플러스 c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c 값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x제곱하는 이 파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y는 0 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즉 여기 c를 가지고 y는 0 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예. 해서 y는 0이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y는 0이라는 이 상수함수는 해는 해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해인데 c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예, 그런 해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특이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해를 구해라 했을 때 답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해를 하나 쓰고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특이해가 또 있어요. 이 일반해만 가지고 표현 안 되는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해는 또 하나 써줘야 돼요. y는 0 그리고 이것은 해인데 이름은 특이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위의 미분 방정식하고 같은 형태인데 초기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형태를 우리가 초기값 문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름을 주었었죠. 초기값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3을 한번 볼까요? dx분의 dy가 마이너스 2x y제곱이고 y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것을 풀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있으면 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선 y는 0, 예, x가 0일 때 y는 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해를 다 구해봤어요. y는 0이라는 특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해는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이해는 여기 x의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상수함수 y는 0이니까 y의 값이 0이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특이해는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해는 그냥 없어집니다. 예,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일반해에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반해는 이 앞에서 구했으니까 그대로 이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이에요. 자,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1인데 초기 조건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대입합니다. y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고 x의 값에다가 이렇게 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x에 0을 대입했으니까 제곱해도 0이고 c를 더하면 c, 역수를 취하면 c분의 1이죠. 오른쪽은 c분의 1이 될 거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c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된 거지요. c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해는 y는 x제곱 c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분의 1.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해를 구한 건데 이 해가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초기 조건을 얘기해주는 주어진 점 0,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가면서 끊기지 않는 곡선을 하나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프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예,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거고요. 예.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은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3 되는 곳이니까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3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볼까요? 여기가 루트 3, 여기 원점이고 마이너스 루트 3도 정의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0, 마이너스 3분의 1은 지나가요. 여기 대입해 보면 당연히 x에 0 대입하면 y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요. 그래서 0,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이 점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디로 접근하는가만 살펴봐도 대충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 있겠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것분의 1은 무한대로 가까이 갈 테니까 부호에 따라서 분모가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분모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시키면 됩니다. x제곱이 3으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x가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전체의 절대값은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x제곱이 3보다 크다는 얘기고 분모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x제곱이 3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3의 오른쪽에 있으면 그 제곱한 값은 3보다 크니까 분모가 플러스가 됩니다. 해서 루트 3으로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x가 무한대로 가면 제곱도 무한대로 가니까 그것분의 1은 0으로 가죠. 그렇다면 위쪽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을 향해서 다가가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3의 왼쪽에 있다면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면 제곱한 것은 당연히 3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을 왼쪽에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접근해 가면 제곱이 3보다 커졌으니까 분모의 부호는 플러스 해서 뒤집어 놓은 것은 플러스 무한대로 향하고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역시 제곱하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것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y의 값은 0으로 접근해요. 그렇죠? 자, 그럼 반대쪽은 이제 쉬워졌죠. 루트 3 왼쪽에서 루트 3으로 가면 분모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마이너스 루트 3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면 분모의 부호가 역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전체 그래프는 루트 3에서 한 번,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한 번 끊겼어요.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면서 초기 조건인 이 점을 지나가면서 연속이 되는 곡선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선택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해는 이 안쪽에 있는 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해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해곡선이 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단 크지요. 루트 3보단 작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이 안쪽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제 2.4를 한번 보세요. dx분의 dy가 x, y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의 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를 구해야 되니까 모든 해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살펴보시면 돼요. 왼쪽은 y의 도함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y제곱 마이너스 1이 x하고 곱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도함수를 0으로 만들 때 여기 상수함수를 갖다 놓으면 도함수는 당연히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0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y제곱이 1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바로 y가 1이라는 상수함수와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둘 다 제곱하면 1이 되죠. 이 두 개의 상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수함수니까 왼쪽은 그 도함수를 계산하면 당연히 영함수고, 그렇죠? 오른쪽은 제곱해서 1을 빼면 영함수가 되니까 거기에 x를 곱해도 영함수가 되죠. 그렇다면 양쪽이 같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특이한지 특수한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해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예, 배운 대로 여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한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 dx를 곱해주면 x하고 y가 분리가 되지요. 변수 분리형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변수 분리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해서 오른쪽에 x dx를 만들었어요. 양변을 y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왼쪽은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y를 만들었어요. 분리가 됐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분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변수 분리형이니까 해는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해는 인티그럴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y는 인티그럴 x dx다. 다 됐죠? 예,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 공식은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걸 가지고 쓸 거니까 예, 그걸 다시 한번 잊어버렸으면 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간단합니다. 유리함수의 적분이죠. 그렇죠?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을 부분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분분수로 고치면 예,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y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1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부분분수로 고친 거예요. 고친 결과가 2분의 1 곱하기 y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y 플러스 1분의 1 예,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적분하기 쉽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로 고치는 거는 조금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분모 인수분해하고 분모가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됐을 때 예, 1차식이 몇 승인가 2차식이 몇 승인가 계산하고 그렇죠? 그 승수만큼 항을 전개하고 그렇죠? 1차식에 몇 승하고 되어 있는 것은 항상 분자는 상수로 두고 예, 2차식에 몇 승하고 되어 있는 것은 항상 분자는 1차식으로 두고 그리고 다시 통분해가지고 그 분자에 있는 그 개수들을 계산해내고 그렇죠? 예,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공식 중에 인티그럴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y는 바로 결과입니다. 이거 적분하면 여기 왼쪽에 분자 1에 분모 y 마이너스 1을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 1은 분모가 y 플러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을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식 중에 인티그럴 fx분의 f 프라임 x dx 예, 이런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분모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로그 함수를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절대값 fx 하는 걸 미분해 보세요. fx 분모에 두고 분자에 fx를 미분해서 곱해주고 그렇죠? 예, 이런 공식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적분한 모양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왼쪽은 절대값 y-1 하는 것이 로그 안에 들어갈 거고 오른쪽은 절대값 y 플러스 1이 로그 안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예, 왼쪽은 로그 절대값 y-1이고 오른쪽은 로그 절대값 플러스 1이죠. 그렇죠. 해서 여기 왼쪽 적분은 로그 절대값 y-1 마이너스 오른쪽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 그런데 로그 마이너스 로그로 표현되니까 로그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해서 여기 y 플러스 1이 분모로 가고
y-1은 분자로 갑니다. 로그를 한 개의 로그로 합치면. 자,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티그럴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y는 2분의 1 여기 부분분수로 고치면서 2분의 1이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 뒤에 건 둘 다 로그 마이너스 로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 앞에 거 y-1의 절대값 그리고 로그 뒤에 거 y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계산할 거니까 뒤에 게 분모로 앞에 건 분자로 이렇게 갑니다. 해서 결과는 2분의 1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 뒤에 거 분의 y 마이너스 1 앞에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적분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c 이렇게 해준 것이 적분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적분은 공식 이용해서 공식을 잊어버렸으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쳐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근데 복잡하면 그냥 공식으로 바로 결과만 쓰셔도 돼요. 예, 어렵지 않겠죠? 해서 왼쪽 적분은 2분의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 됐죠? 오른쪽은 x를 적분할 거니까 2분의 x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적분 상수는 이 왼쪽이 로그니까 오른쪽에 두는 게 편한데 그 적분 상수도 그냥 어떤 상수라고 놨다면 여기도 2분의 1이 있고 여기도 2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가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상수의 2배가 될 테니까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공통적으로 있다면 상수도 처음부터 2분의 a 이렇게 두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해서 2분의 1을 맞춰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분의 1은 다 똑같이 곱혀져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2를 곱하면 둘 다 사라져요.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로그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a다. 됐죠? 이제 y가 뭐냐라는 걸 계산해 내야 되니까 풀기만 하면 돼요. ln이라고 쓰는 로그는 자연 로그 해서 밑수는 2가 되는 거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a승은 절대값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절대값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2의 x제곱 플러스 a승 됐죠? 이것은 2의 x제곱승 2의 a승 곱한 거니까 2의 a승이 2의 x제곱승에 이렇게 곱해졌고요. 그리고 2의 a승 역시 상수니까 그 상수는 b라고 바꿔놨고요. 그렇다면 b 곱하기 2의 x제곱승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b 하는 것도 상수니까 이제 그 상수를 최종적으로 c라고 고쳐놨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결과는 y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c 2의 x 제곱승이다. 이런 결과를 얻었죠. y로 풀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양변에 y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합니다. 왼쪽은 y-1, 오른쪽은 y 플러스 1이 곱해져서 c2의 x제곱승 y 플러스 1. 다 됐죠? 이제 y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y가 곱해진 항과 여기 y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이 있는데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마이너스 상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고 y가 곱해진 항은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y로 묶어내서 정리, 왼쪽은 1, 오른쪽은 넘어와서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 그렇죠? 예. 그리고 상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y가 곱해지지 않은 값은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여기 오른쪽에 원래 있던 1하고 곱한 값은 이 값이지요. c2의 x제곱승하고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다 됐죠? y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c2의 x제곱승 분의 1 플러스 c2의 x제곱승이다. 이미 상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해는 일반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해를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았죠? 예, 앞에서 살펴봤던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특수해라면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지만 특이해라면 따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예, 이렇게 설명들을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y는 1과 y는 -1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일반해를 얻었으니까 c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y가 1 이렇게 표현될까? c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y가 -1 이런 값이 될까? 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 하는 건 쉽죠. 여기 c에다가 0을 대입하면 오른쪽 항들이 분모 분자에서 사라지니까 1분의 1, 1이 돼요. 그러니까 y는 1 하는 것은 바로 c에다 0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해서 y는 1 하는 것은 c에 0을 대입해서 얻었으니까 특수해.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는 -1 하는 걸 c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걸 판정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놓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얻었던 위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y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y에 -1을 대입하면 오른쪽은 y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바로 0으로 바뀌지요. 그렇다면 c2의 x제곱승을 곱해도 0이 됩니다. c에 어떤 수가 대입돼도 오른쪽은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왼쪽은 y에 -1을 대입했으니까 그렇게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0과 -2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에다 어떤 수를 대입을 해줘도 0과 -2는 같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c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y는 -1은 해인데 일반해의 임의상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해는 특이해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해를 정리를 합니다. 예, 해는 y는 1 -c2의 x제곱승 분의 1 플러스 c2의 x제곱승 이렇게 일반해가 구해지는 거고 특이해가 하나 있다. y는 -1도 해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상수를 대입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해에다가 예, 이것은 특이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변수 분리형은 어렵지 않죠? 예, 정리를 하면 변수를 x와 y로 분리하고 그 다음 적분하면 바로 해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냥 해를 구해라 했을 때에는 특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미분 방정식의 모양을 보고 예, 어떤 특정한 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해가 특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예,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변수 분리형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 한 가지만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름은 동차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모양을 얘기를 해줄게요. 동차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dx분의 dy가 fx분의 y 여기 오른쪽에 fx분의 y라고 쓴 것은 x분의 y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그걸 변수로 갖는 어떤 함수로 표현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즉 x분의 a의 제곱, x분의 y의 3승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x분의 y의 함수다라는 것은 x분의 y를 가지고 표현됐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x분의 y 또는 x분의 y의 제곱 또는 x분의 y의 3승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곱 3승은. 예,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 예, 그렇게 x분의 y로 표현된 함수로 정리가 되면 예, 이것은 동차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변수 분리형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간단합니다. 그냥 x분의 y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해 주시면 돼요. 해서 여기서는 문자 b를 사용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자유로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책에서는 다 V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x분의 y를 b라고 치환하면 바로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하고 y로 표현되어 있던 방정식을 x하고 b로 표현된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변수 분리형으로 바뀌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바로 알 수 있죠. 분리하고 적분하면 해를 구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x분의 y를 b로 치환을 했으니까 최종 해는 y가 뭐냐라는 걸로 표현돼야 되니까 나중에 b라고 표현됐던 것을 다시 x분의 y라고 바꿔주셔야 y는 뭐냐라고 표현되겠죠. 예, 그렇게 치환했던 것을 다시 대입해서 없애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분의 y를 b라고 치환하면 양쪽에 x를 곱하면 y는 xb가 되겠죠. y하고 xb가 같은 거니까 미분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y의 미분은 dy, xb의 미분은 dx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x하고 b하고 두 개가 곱해진 거예요.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예, 교대로 미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라이프니츠의 룰을 쓴 거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xb의 미분하는 것은 x는 그냥 곱하고 b의 미분을 곱하고 b의 미분은 db. 어려운 거 없죠?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하면 돼요. 이번에는 b는 그냥 곱하고 x의 미분 dx를 곱하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미분을 교대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룰도 라이프니츠의 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 y가 xb일 때 dy는 xdb 플러스 bdx다. 그러니까 dy라고 된 부분에다가 xdb 플러스 bdx를 대입해 주면 돼요. 예, 그러면 x와 b로 표현이 될 거고 변수 분리하고 척분하고 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x분의 y는 b라고 다시 b라고 되어 있는 것을 x분의 y라고 다시 바꿔주고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볼까요? 예제 2.5를 보세요. dx분의 dy는 x제곱분의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이걸 풀어라 그랬습니다. 풀어라 그랬으니까 모든 해를 구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오른쪽을 보세요. 분모가 x제곱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x가 하나 약분됩니다. 그러면 x분의 y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y제곱이 분자에 있으니까 x제곱분의 y제곱이지요. 그렇다면 x분의 y를 전체 제곱한 거죠. x분의 y의 제곱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분자가 x제곱이니까 분모하고 같아요. 분자가. 그렇다면 x제곱분의 x제곱은 약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y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됐네요. 그렇다면 x분의 y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분의 y를 b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은 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역시 b의 함수죠. b의 2차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즉 x분의 y의 2차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 b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dy도 바꾸게 돼요. y가 xb로 표현되니까 양변에다가 x를 곱해서 정리한 거죠. 그렇죠? 예, 미분끼리 같다라는 걸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dy 대신에 xdv 플러스 bdx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dy를 이렇게 xdv 플러스 bdx 바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양변에 dx를 곱하고 정리하면 왼쪽은 xdv 플러스 bdx 오른쪽은 dx가 곱해져서 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거기다가 곱하기 dx 그렇죠? 자, 그런데 왼쪽을 오른쪽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에 v dx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여기 b가 있으니까 이 b가 dx하고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b dx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b dx는 같은 거니까 제거해도 되겠죠. 해서 b dx 이렇게 빼줍니다. 여긴 사라졌어요. 자, 그럼 오른쪽은 b제곱 플러스 1하고 dx가 곱해져 있는 게 남은 거고 왼쪽은 x dv가 남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x dv는 b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b와 x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b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고 x로 나눠주면 x는 x끼리, v는 v끼리 분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b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고 그리고 x로 나눠주고 하면 b제곱 플러스 1분의 1 dv는 x분의 1 dx다. 다 됐죠? x와 b를 분리를 했으니까 변수 분리형이고 그렇다면 해는 바로 적분하면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를 구할 거니까 바로 적분합니다. 인티그럴 b제곱 플러스 1분의 1 dv는 인티그럴 x분의 1 dx. 자,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적분 공식 잊어버리지 않았죠? 인티그럴 x제곱 플러스 1분의 1 dx는 뭔가요? 아크 텐전트 x 플러스 c.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인티그럴 x분의 1 dx 하는 것은 로그 절대값 x지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분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 적분을 해야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분 공식은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왼쪽은 변수가 v니까 아크 텐전트 v, 오른쪽은 변수가 x니까 로그 절대값 x.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가 적분할 때 양쪽에서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쪽에 두는 것이 편하냐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아크 텐전트라는 함수는 텐전트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텐전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에 상수가 있다면 불편하겠죠. 해서 로그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해서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 됐죠? 텐전트의 역함수가 b를 1이 보내준다면 거꾸로 텐전트는 이 값을 b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걸 표현하면 텐전트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는 b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 됐죠? b를 구해 놓으면 해를 구한 거예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원래대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래 우리가 치환했던 대로 x분의 y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됐죠? 해서 x분의 y가 텐전트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y는 정리하면 양쪽에 x를 곱하면 됩니다. 해서 해는 y는 x 곱하기 텐전트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다. 다 됐죠? 이렇게 해를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동차형 미분 방정식은 x분의 y의 함수로 표현된 것이 있으니까 x분의 y를 b라고 치환하고 dy 대신에는 x dv 플러스 b dx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변수 분리가 된다. 변수 분리하고 적분하면 해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다시 여러분들이 b라고 표현된 것을 x분의 y라고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y로 정리하면 된다. 다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b로 표현됐을 때 여기 특이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b로 표현된 이 방정식을 보면 x dv는 b제곱 플러스 1 dx.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 dx분의 dv는 x분의 b제곱 플러스 1. b 대신에 y가 있다라고 하면 익숙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런 모양이니까 특이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바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b라는 곳에다가 어떤 특정한 상수함수를 우리가 갖다 놨을 때 왼쪽은 b를 미분한 거니까 영함수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은 x분해 하는 게 분모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해서 이런 경우는 특이해가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서는 특이해로 표현되는 함수들은 대부분 y는 상수 이렇게 표현된 거고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양변을 0으로 만드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다 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은 우리 범위에는 없어요.
예, 해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특이해는 없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는 그냥 우리가 구했던 일반 해, y는 x 텐전트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변수 분리형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 중에서 동차형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연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것을 응용할 거예요. 예, 이 뒷부분은 이제 응용하는 부분을 연습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연현상 중에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변수 분리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체군의 성장 모델이에요. 자, 개체군의 성장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멜서스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로지스틱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로지스틱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소개한 교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습 영상 범위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혹시 나온다면 멜서스의 방법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멜서스의 방법이라는 걸 소개할게요. 간단합니다. 멜서스의 방법이라는 것은 개체군의 성장률, 그러니까 변화율이죠. 그럼 개체군 하는 걸 어떤 문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의 도함수가 되겠죠. 그 성장률은 현재 개체수에만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개체든지 그 개체군, 그 집단을 population 하는 뜻으로 대문자 P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P라는 것은 시간 t에 의한 함수입니다. 시간이 바뀌면 개체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P라고 쓴 텐데 이 시간을 변수 t라고 써서 이 t는 그냥 보통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필요하다면 갖다 쓰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개체수를 P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멜서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개체군의 성장률을 했으니까 P의 변화율입니다. 시간 t를 변수로 하는 거니까 시간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dt분의 dp. 그렇죠? 그것이 현재 개체수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비례상수를 k로 쓸게요. 상수. k는 상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현 개체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것으로 표현되겠죠. k, p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한눈에 봐도 dt분의 dp는 kp. 변수가 t하고 p가 있어요. 그렇죠? p로 나눠주고 dt를 곱해주면 그러면 t는 t끼리, p는 p끼리 분리가 되겠죠. 바로 변수 분리형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예제 3.1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1955년 한국의 총 인구수는 2150만 2386명이었고 1995년에는 4455만 3710명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시간의 단위가 하나는 1955년이고 하나는 1995년이에요. 그렇죠? 비교적 큰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럴 때는 관찰 시점을 0으로 두시면 됩니다. 해서 1955년은 시간 t를 0이라고 둘 거고요. 단위는 1년 단위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1995년은 관찰 시점 1955년으로부터 40년 후가 되네요. 그러니까 1995년은 t는 40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t의 단위는 1년 단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관찰 시점 t가 0일 때 값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리고 40년 후 t가 40일 때 값이 또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멜서스의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 t에서 한국의 총 인구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풀어볼까요? 멜서스의 방법이라는 것을 금방 설명한 대로 개체군의 성장률은 현재 개체수에 비례한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dt분의 dp는 kp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멜서스의 방법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t분의 dp는 kp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t가 0일 때하고 t가 40일 때 초기 조건이 있었으니까 p의 값은 t가 0일 때 1955년입니다. 2150만 2386 이런 초기 조건이 있는 거고요. 1995년 t가 40일 때 그럼 p 40이 되겠죠. 4455만 3710 이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다 됐죠? 자, 그러면 변수 분리형은 푸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쉬워졌어요. 양변의 dt를 곱하고 양변을 p로 나눠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p분의 1 dp는 k dt다. 됐죠? p와 t 변수 두 개의 변수가 분리가 됐으니까 변수 분리형이고 바로 적분하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분합니다. 인티그럴 p분의 1 dp는 인티그럴 k dt다. 됐지요? 양쪽 적분을 수행하면 왼쪽은 로그 절대값인데 p는 어떤 수인가요? 인구수예요. 인구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값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이 필요 없죠? 해서 그냥 로그 p라고 쓴 거고요. p가 0보다 크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인티그럴 k dt는 k는 상수고 변수 t로 적분한 거니까 1을 적분한 거에 k를 곱한 거죠. 1을 적분하면 t고 k 곱하면 kt고 그렇죠? 그러면 상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쪽은 로그만으로 표현이 됐어요. p가 얼마인가를 계산할 거니까 바로 상수는 오른쪽에 두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해서 초기 상수를 우리가 a라고 두겠습니다. kt 플러스 a 다 됐죠? 그렇다면 ln이라는 로그는 자연 로그니까 1을 미수로 해서 이 식을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2의 kt 플러스 a승은 p다. 다 됐죠? 해서 p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는 이 p는 pt예요. 시간 t에서 주어지는 값. p는 2의 kt 플러스 a승. 아까 연습한 대로 2의 a승이 곱해지죠? 2의 kt승과 2의 a승을 곱한 거다. 2의 a승을 이제 바로 c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은 c 곱하기 2의 kt승이다. 다 됐죠? 그럼 pt라는 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pt는 c 2의 kt승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완성하려면 여기 상수 c가 얼마가 되는 거고 여기 상수 k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 두 개를 해결해야 되니까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t에다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는 t에다 40을 대입하면 우리가 또 조건을 가지고 그 식을 하나씩 두 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t에다 0을 먼저 대입해 봅니다. t에다 0 대입하면 초기 인구수가 나오겠죠. 관찰 시점 1955년 해서 p0이 될 거고 여기는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니까 0승은 1이에요. 그렇다면 상수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P0은 1955년 인구가 주어져 있으니까 2150만 2386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t에다가 0 대입하면 2의 0승, 0승은 1이니까 c하고 곱하면 그냥 상수 c가 되겠죠. 해서 P0이 c다라는 식을 유도한 건데 결국은 P0이 주어졌으니까 c의 값을 구하게 돼요. 그렇죠? 해서 c는 2150만 2386이라는 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C에다가 2150만 2386을 대입하면 우리가 얻었던 인구 PT는 이렇게 바뀌죠. C를 대입했어요. 자, 그래서 PT는
2150만 2386 2의 KT승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다 됐죠?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해야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T에다가 40을 대입합니다. 40을 대입하면 왼쪽은 P40이 될 텐데 이건 1995년이었어요. 1995년 인구는 주어져 있습니다. 4455만 3710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값이 여기 40을 대입하면 2150만 2386 곱하기 2에 40K승이 되죠. 그렇죠? 같아야 되니까 그 값이 이것하고 같아야 돼요. 다 됐죠? 자, 그러면 K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2150만 2386으로 나눠볼까요? 2의 40K승은 나눠서 2150만 2386분의 4455만 3710이다. 그렇죠? 2의 40K승이니까 우리는 K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수함수로 표현된 걸 로그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한 겁니다.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쪽은 로그 2의 40K승, 오른쪽은 로그 2100 얼마분의 4400 얼마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로그의 성질, 여기 안에 2의 몇 승 하는 것은 요 승수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연 로그를 취했으니까 2에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렇죠? 해서 왼쪽은 40K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자연 로그를 취한 로그 2150만 2386분의 4455만 3710이 되죠. 다 됐죠. 그럼 K는 양변을 40으로 나누면 얻을 수 있죠. 해서 나눠주면 K는 40분의 1 로그 어쩌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K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얻은 식에다가 K를 대입해 주면 PT는 2150만 2386 곱하기 2의 KT승인데 K가 이 값이니까 여기다가 T를 곱하면 이렇게 40분의 T 곱하기 로그로 표현되겠죠. 2의 40분의 T 로그 어쩌고. 그렇죠? 로그의 성질을 써서 40분의 T 하는 것은 로그 앞에 곱해진 이 수가 뒤로 가서 승수로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올라가고 나면 2의 하는 것하고 로그 승 하는 게 남아 있으니까 2와 로그, ln이라고 쓴 자연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니까 상쇄되죠. 로그로 보냈다가 2의 하고 다시 보내면 없어지죠. 원래 값이죠.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거꾸로 보내는 규칙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값의 40분의 t승에다가 2100 얼마라는 걸 곱한 거예요. 그렇죠? 해서 시간 t에서의 인구수 pt는 2150만 2386 곱하기 이제 로그하고 2하고 상쇄되고 남는 거 2150만 2386분의 4455만 3710의 40분의 t승. 이렇게 시간 t로 표현된 인구수를 구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연습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턴의 냉각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턴의 냉각법칙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간 t에서 물체의 온도를 대문자 t라고 줬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t라고 읽겠습니다. 시간 t도 그냥 t라고 읽을 거고 t라고 둘게요. 그 물체를 둘러싼 매질의 온도, 물체의 주변 환경이라고 했었죠. 그걸 m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럴 때 물체의 온도의 변화율, 즉 dt분의 dt가 되겠죠. 이것은 물체의 온도와 매질의 온도의 차에 비례한다. 이게 뉴턴의 냉각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차를 이번에는 t-m이라고 둘게요. 앞에서 저번 시간에 소개할 때는 m-t라고 뒀었죠. 비례상수 k가 곱해지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꿔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뉴턴의 냉각법칙은 dt분의 dt라는 것이 k 곱하기 t-m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 변수가
소문자 t와 대문자 t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분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t-m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양변에 dt를 갖다 곱해주면 t와 t가 분리가 됩니다. 대문자 t는 대문자 t끼리, 소문자 t는 소문자 t끼리. 그렇죠? 변수 분리형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3.3 한번 볼까요? 처음 온도가 95도씨가 되는 커피를 온도가 21도씨가 되는 방에다가 놓아두었다. 방의 온도가 더 커피의 온도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식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5분이 지난 후에 커피의 온도가 80도씨로 조금 식었어요. 커피의 온도가 50도씨가 될 때 내가 그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를 기다려야 될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 처리를 하려고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0도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초기 조건이 역시 주어져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온도가 21도씨 되는 방에다가 커피를 두었으니까 커피의 주변 환경이 되는 매질의 온도라는 것은 21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은 2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21이고 우리가 뉴턴의 냉각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dT분의 dT는 K 곱하기 T-M. 그렇죠? 온도가 식어가고 있으니까 뒤쪽에 M이 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M은 방의 온도니까 21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dT분의 dT는 K T-21. 다 됐죠? 이제 변수 분리하겠습니다. 양변을 T-21로 나누고 양변에 dT를 곱하고 정리하면 T-21분의 1 dT는 K dT다. 대문자 T와 소문자 T가 분리가 됐어요. 변수 분리형이고 해는 바로 적분하면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해를 구하기 위해 적분하겠습니다. 인티그럴 T-21분의 1 dT는 인티그럴 K dT다. 다 됐죠? 여기 왼쪽 적분의 분자의 1은 T-21을 대문자 T로 미분하면 1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도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니까 적분하면 로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공식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로그 절대값 T-21은 오른쪽은 K라는 상수를 적분한 거고 변수는 소문자 T니까 적분하면 KT. 그렇죠? 적분 상수는 왼쪽에 로그가 있으니까 역시 오른쪽에 두는 게 편하고요. 해서 초기에 A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라고 표현된 걸 없애야 되겠죠. 미수가 2가 됩니다. 자연 로그니까. 그렇다면 지수 표현을 쓰면 절대값 T-21은 2의 KT 플러스 A승이다. 그렇죠. 역시 2의 KT 플러스 A승은 2의 KT승하고 2의 A승을 이렇게 곱한 거니까 지수법칙 2의 A승이라는 상수를 새롭게 B라고 바꿔놨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B 곱하기 2의 KT승이다. 다 됐죠? 이제 절대값만 없애면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해서 T-21은 플러스 마이너스 B 2의 KT승. 플러스 마이너스 B도 역시 상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C라고 고쳐둘 거예요. 그렇다면 T-21은 C2의 KT승이다. 해의 형태를 얻었어요. T-21은 C2의 KT승이다. 다 됐죠? 그런데 이제 해결할 게 뭔가요? 상수 C와 상수 K를 역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을 갖다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C를 얻기 위해서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T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그렇다면 T0라는 초기 커피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온도가 95도라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T0은 95라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C라는 값은 T0에서 20을 뺀 거니까 95-21. 그렇죠? 그렇게 해서 C를 얻고 C를 다시 대입하고 또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K를 계산하고 하면 되겠어요. 가볼까요? 자, 그래서 T0, T에다가 0을 대입해서 T0가 95라는 것을 갖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C는 95 마이너스 21이고 계산하면 74가 되겠네요. C는 74다. 이제 C를 다시 원래 식에 대입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온도는 T는 T-21이 74, 2의 KT승이다라고 표현되는 온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5분 후에 80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초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수가 2개였으니까 초기 조건 2개를 사용해야 둘 다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5분 후에 80도다 그랬으니까 T5는 80이에요. 대입해 볼까요? 시간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오른쪽은 74, 2의 5K승. 그렇죠? 왼쪽은 T5에 80을 대입할 거니까 여기 T, 이 T 값은 T5일 거고 T5는 80 해서 80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80 마이너스 21 하고 계산하면 예, 이 값은 59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59는 74 곱하기 2의 5K승이다 라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4로 이제 양변을 나눕니다. 예, 나누면 2의 5K승은 74분의 59다. 됐죠? 2의 하고 표현됐으니까 지수 표현이에요. 로그를 양쪽에 취해서 로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예, 미수가 2니까 자연 로그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자연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은 5K만 남았고 오른쪽은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 74분의 59. 어렵지 않죠? K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5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래서 K는 5분의 1 로그 74분의 59다. 다 됐죠? 예. 그럼 이제 K도 대입할 수 있어요. K 대신에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2의 KT승이 갈 거니까 여기에 T가 곱해진 값이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식은 T-21은 74 곱하기 2의 KT승이었는데 K 대신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74 곱하기 2의 5분의 T 로그 74분의 59. 그렇죠?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 앞에 곱해진 5분의 T라는 걸 뒤로 보내면 74분의 59의 5분의 T승. 그렇죠? 그러고 나면 2의 로그승 상쇄되죠? 서로 역함수니까. 없어졌으니까 남는 것은 앞에 74가 곱해져 있었고요. 뒤쪽은 로그와 1을 정리해서 74분의 59의 5분의 T승 하고 정리했어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식은 결국 T-21은 예, 74 곱하기 74분의 59의 5분의 T승이다라는 걸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 T에서의 커피의 온도 대문자 T는 넘겨서 21 플러스 74 곱하기 74분의 59의 5분의 T승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T의 온도가 구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T의 온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50도씨가 되면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50도가 될 때 소문자 T, 시간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T, 온도에다가 커피의 온도 50도를 대입해주고 그때 시간 소문자 T를 계산하셔야 돼요. 다 됐죠? 자, 그렇게 대입하면 여기 계산합니다. 20일 넘기고요, 다시. 50-21은 74 곱하기 74에 74분의 59에 5분의 T승이에요. 50-21 계산하면 29가 돼요. 74로 나눠주면 74분의 29예요. 그러니까 74분의 59에 5분의 T승은 74분의 29예요. 그렇죠? 예. 여기 지수 표현이니까 T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로 바꿔줘야 되죠. 해서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양쪽에. 그리고 5분의 T는 로그 성질로 나가고요. 로그 앞으로. 예, 그렇게 하면 5분의 T 곱하기 로그 왼쪽 74분의 59는 로그 오른쪽 로그 74분의 29다. 다 됐죠? 해서 T를 구해야 되니까 로그 74분의 59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다시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양쪽에. 그다음 T는 5 곱하기 나눠서 로그 74분의 59분의 로그 74분의 29다. 다 됐죠? 예, 시간 T를 이렇게 구했어요. 로그로 표현된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산기를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계산기로 이 로그를 계산하면 20.6767091374 이렇게 나와요. 시간의 단위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충 20.7분 정도를 기다리면 커피의 온도가 50도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일 처리 다 하고 이 커피를 마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그 응용되는 부분까지 이번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